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천천히. 위에 올리시면 사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의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보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 첫째,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거나 극단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지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ready for 대선은 나갈 자격과 경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더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천천히. 공유가 돼가지고 거기 다 알려져가지고 천천히 갑시다. 다치겠습니다. 천천히. 예, 고맙습니다. 위에 올리시면 사과합니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두부 닭갈비. 네, 감사합니다. 두부 닭갈비.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동로 부탁드립니다. 자, 낙수하시겠습니다. 낙수하시겠습니다.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기자분들의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막 아까 여기 계신 시민분이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전국을 돌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 오세요.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요런 스케치북이건 쪽지건 조그만 뭐 손팻말이던 이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무언지를 익히 짐작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극단주의 세력들 꼭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독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강릉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강릉 갔다 왔습니다. 강릉 갔다 왔더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강릉을 갔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이어지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저희 조국신당이 어디를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전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기획하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곳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말씀하셨던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보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자랑하는 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자랑하는 분이었고 그 후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과 무책임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지긋지긋한데 그에 책임지고 불출마하기는커녕 지금 나와서 또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 어제 갔다 왔고요. 갔다 왔더니 강릉에서 웬일로 정말 강릉에서 정치적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이 모이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랬더니 지금 그 권성돈 의원께서 저를 보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 첫째, 한동훈! 김건희! 김건희!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책임이 없거나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거나 극단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지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875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런 사람이 극단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생모와 함께 23억의 수익을 얻은 극단적 수익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두 분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장모가 극단적인 그 주가 조작 수익인 23억을 얻었는데 국회가 법과 공정과 상식에 따라 처벌하자고 특검법을 통과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오남용해서 거부권을 날리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명 더 말하겠습니다. 저희 후보 중에 조국혁신당 후보 중에 박은정 후보 아시죠? 네! 박은정 후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감찰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그분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통상 말하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보수적인 가치를 살던 분입니다. 근데 자신이 감찰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감찰을 했더니 수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은정 당시 검사 보고 휴대전화 내놔라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고 윤석열 검찰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제출하기 하루 전에 손준성 검사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검사 사이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60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60장의 사진을. 그래서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사건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24 더하기 알파 몇 개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설정한 분 있습니까? 자기의 휴대전화 번호의 비밀번호를 24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 어불성설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플러스 알파로 설정한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를 스스로 푼 우리 박은정 후보에게 극단주의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전투표일 이전에 재외투표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재외투표의 그 투표율이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고 어제 사전투표율이 또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생각합니다. 투표할 날만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투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는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났지만 본 투표가 남았습니다. 본 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습니다. 체포 구속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입니다. 지금 그 외국 기자분이 저보고 대선 얘기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선은 나갈 자격과 경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오로지 바로 오늘 하루하루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고작 한 달 넘었습니다. 저도 한 달 고작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박한 총선에 오로지 집중할 뿐이고, 지금 외국 기자님이 아마 호기심상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경륜도 지식도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생각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뭐 감사한 마음이고요. 덕담이라 생각하고. 네. 이 한국이라는 나라랑 세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걸 질문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답을 드려서 똑같이 답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 기자님 말씀에 답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